실제 시험하고 다시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시간을 재서 이렇게 시험을 본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고 흔하지 않은 경험인데 이런 기회가 많다는 건 발전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려웠고 기입형을 잡아야 확실히 점수가 상위권에 든다라는 거를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려면은 기입형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까? 평소 공부를 할 때 기입형을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모의고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서술형을 풀 때 시간을 많이 뺏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문항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실력과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었습니다. 근데 조셉신 교수님을 뵙고 나서 기회도 많아졌고 점점 성장하길 바라는 저의 마음과 좀 반대로 작년과 뭔가 결과가 똑같이 나올 때마다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기회가 많다는 건 발전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의고사 1등 하고 싶었거든요. 상등했던 것 같은데 그 실수가 좀 인지적인 부담이 좀 있어서 읽기를 거꾸로 쓴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실수가 있었고 그리고 시험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실제 시험하고 다시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감이나 어떤 압박감 때문에 읽기가 무너지지 않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1형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이 많이 개입을 해서 지문 전체의 흐름을 많이 깨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읽을 때 배경 지식이 개입이 돼요. 근데 배경 지식이 너무 주관적인 배경 지식이냐 아니면은 지문의 흐름에 맞는 배경 지식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배경 지식이 개입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그 본문 내용, 지문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이렇게 잡음처럼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배경 지식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많이 읽으면서 글의 흐름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4월 모의고사에서 일반 영어 지문이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반 영어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인 연교 문제 12번 문제가 쉬운 편이었는데 그거를 읽지 못하고 읽기가 무너져서 마지막 문제를 다 날린 경험이 있는데요. 교수님께 마지막까지 그런 읽기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 혹은 일반 영어를 읽었을 때 읽고 난 다음에 인지적인 자원이 많이 소모가 돼서 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마지막 문제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이긴 합니다. 내가 어쨌든 가장 어려운 과목, 가장 어려운 부분을 남겨두고 좀 내가 좀 자신 있는 부분, 좀 잘하는 부분을 빨리 해결한 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영교로는 혹은 뭐 영어학은 뭐 일반 영어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그랬을 때가 굉장히 이게 난처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순차적으로 푸는 방법도 장단점이 있고 몰아서 푸는 방법의 가장 큰 사실은 아킬레스는 가봤더니 C가 분명히 A에 나와야 되는데 C를 막 찾았지? 근데 C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강한 사람일수록 좀 실전에서는 불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이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영역별로 풀어도 되는데 너무 시간을 아끼기 위한 노력이 그 읽고 이해하는 거를 너무 앞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문학은 해석의 다양성이 많이 있는데 제가 쓴 답안과 교수님의 답안을 이제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이런 답안을 실제 시험에서 구상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이 있을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학이 해석이 다양하다.
또 어떻게 답을 저렇게 써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문학은 사실 다들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좀 시간을 두고 당장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각자의 속도에 맞게끔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문학이라고 하는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커멘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커멘터리의 내용은 정말 그 전체 내용의 비평적인 문학 비평적인 내용으로 요약본입니다. 그 요약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위에 있는 지문을 바라보기, 그게 작곡 훈련에서 이루어져야 많은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의 출제자의 관점에서 어떤 답이 정답일 것 같다라고 하는 답이 느껴질 겁니다. 하루 만에 갑자기 이렇게 되진 않고요. 꾸준하게 연습에 의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조금 자기에게 먼저 시간을 주면서 비평적인 요약본을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들어가는 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는 그 연습을 자기 나름대로 폴폴리오 해가면서 연습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조셉신 교수님 강의 들었던 제자이고요. 정말 뵙고 싶어서 제가 서프라이즈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교사 생활하고 있고요. 현재는 2년차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성적이 안 나왔던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교육론은 그래도 조금 그나마 성적이 잘 나왔는데 영미 문학이나 일반 영어는 정말 성적이 잘 안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조셉신 교수님을 찾아왔고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아, 문학 작품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진짜 외우는 게 아니라 좀 느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때부터 조금 힘든 순간이 줄어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디프레션에 빠지기 너무 쉬운 것 같기는 해요. 임용 특성상. 근데 사실 다 힘들거든요. 모든 고시생들이 다 똑같이 힘들고 다 자신이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틀렸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분석을 좀 더 그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 스스로 좀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원을 크게 해줄 수 있는 건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성적이 올랐으면 아, 나 이 부분은 너무 잘했네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영어 교사가 되게 적합한 사람인가? 라는 고민이 굉장히 깊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했던 노력들이 결국엔 다 성과를 이루게 되고 지금은 아이들이랑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했기 때문에. 꼭 미래에 아이들과 어떻게 지낼지 상상하시면서 지금 조금만 더 파이팅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드립니다.